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바로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겁지요? 저도 환자분들께 치매 진단을 내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가족들이 오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죠.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84세이신데 정말 또렷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치매 안 걸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매일 하는 일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지만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치매가 뭔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상적인 노화라면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다가 나중에 맞다. 김철수 씨였지.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치매는 달라요. 김철수 씨를 봐도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거죠. 아예 기억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는 마치 거대한 도서관 같아요. 수억 개의 책이 꽂혀 있는 도서관이죠. 그런데 치매는 이 도서관의 책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병이에요. 처음에는 최근에 넣은 책들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부터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도서관에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책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일부 책이 사라져도 다른 책으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인지 예비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90세 할아버지였는데 MRI를 찍어보니 뇌의 치매 변화가 꽤 진행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으셨던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분이 평생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뇌에 엄청난 예비 저장고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뇌에 튼튼한 예비 저장고를 만들어 놓으면 설사 치매가 와도 늦출 수 있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또 운동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운동은 뇌를 위한 최고의 영양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걸을 때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증가해요. 그러면서 뇌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일하게 되죠. 미국에서 2,000명의 시니어를 2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걷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았어요. 40%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세요.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세요. 처음에는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 그 할머니가 가장 건강하세요. 그런데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걸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럴 때는 물속에서 걷는 것도 좋아요.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운동 효과는 충분해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해도 돼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2시간 하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건 뇌의 비료 같은 거예요. 뇌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돼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운동은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뇌에 안 좋거든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을 손상시켜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런 나쁜 호르몬은 줄고 기분 좋게 만드는 엔돌핀이 나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75세 할아버지인데 우울증도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많이 올라가셨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음식이에요. 약식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인데 정말 그래요. 특히 뇌 건강에는 더욱 그래요. 여러분, 지중해식 식단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에요.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식단이죠. 이 식단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치매 위험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음식들에는 뇌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견과류의 비타민 E는 뇌를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고요. 특히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가 정말 좋아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의 염증을 줄여줘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김치가 정말 좋아요. 발효식품이라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거죠. 멸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고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엽산이 풍부해서 뇌에 좋아요. 호두도 정말 좋아요. 호두를 반으로 쪼개면 뇌 모양이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실제로 뇌에 좋은 음식이에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켜요. 특히 당분이 많은 음료수를 자주 드시면 뇌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매일 콜라를 1리터씩 드시는 분이었는데 50대인데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계셨어요. 콜라를 끊고 물과 녹차로 바꾸시라고 했더니 3개월 후에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중요한 팁이 있어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씹는 것 자체가 뇌 운동이거든요. 일본 연구에서 보니까 이가 많이 없어서 잘 씹지 못하는 분들이 치매 위험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치아 관리도 중요하고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서라도 잘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쓰는데 식사를 거르면 뇌의 연료 공급이 불규칙해져요. 특히 아침을 거르시면 안 돼요. 밤새 금식한 뇌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식사거든요. 세 번째는 뇌 자극이에요.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쓰지 않으면 퇴화해요. 반대로 자주 쓰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서 더욱 활발해지죠. 그런데 선생님, 나이가 이런데 뭘 새로 배우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70대 시니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그냥 평소대로 살게 하고 다른 그룹은 새로운 활동들을 하게 했어요. 외국어 배우기, 컴퓨터 배우기, 새로운 요리법 익히기 같은 것들이요. 2년 후에 확인해 보니 새로운 것을 배운 그룹이 인지 기능이 훨씬 좋았어요. 독서도 정말 좋아요. 책을 읽을 때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동해요. 글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상상을 하고 기억과 연결하고 이 모든 과정이 뇌 운동이에요. 저희 병원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 할머니는 매일 오셔서 역사책을 읽으세요. 젊을 때 못 배운 걸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글쓰기도 좋아요.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에 큰 도움이 돼요.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이 모두 뇌 운동이거든요. 요즘은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리시는 시니어 분들도 많던데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퍼즐이나 낱말 맞추기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쉬운 건 효과가 없어요. 적당히 어려워야 뇌가 자극을 받거든요. 스도쿠나 크로스워드 퍼즐 같은 것들이 좋아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요리.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특히 좋아요. 손과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하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손가락이 굳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셨는데 2년 후에는 간단한 곡들을 연주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기술 배우기도 정말 좋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손주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요.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엄청난 자극이 돼요.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대답을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한 뇌 작업이거든요.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았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 보면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이 더 그래요. 회사 다닐 때는 사람들과 자주 만났는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게 뇌 건강에는 정말 안 좋아요. 외로움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뇌의 염증을 증가시켜요.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셔야 해요. 종교 모임, 운동 모임, 취미 모임, 뭐든 좋아요. 같이 걷기 모임도 좋고 바둑이나 화투 치는 것도 좋아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좋아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뇌가 활성화돼요. 손주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좋다는 연구도 있어요. 봉사활동도 추천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회적 역할도 유지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기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은퇴 후에 우울증이 와서 집에만 있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인이 강제로 경로당에 보내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억지로 가셨는데 지금은 매일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젊은 사람들 상담도 해 주신다고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대화할 때도 팁이 있어요. 상대방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질문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뇌 운동이에요.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해요. 자녀들,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소통하세요. 다섯 번째 생활 습관 잠을 푹 주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수면이에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뇌 건강에는 더욱 그래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마치 청소부가 밤에 사무실을 청소하듯이 뇌도 잠들어 있는 동안 청소를 해요.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해요.
이게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독성 물질이 쌓이고 결국 치매 위험이 높아지죠.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시니어들이 7, 8시간 자는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30%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반대로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해요. 적정 수면 시간은 7, 8시간 정도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잠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기도 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일정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저녁 식사는 잠자리 들기 3시간 전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배가 부르면 잠들기 어려워요. 하지만 너무 배고픈 것도 안 좋으니까 필요하면 우유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건 피하세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낮잠도 적절히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잠에 지장이 있어요. 오후 3시 이전에 2~30분 정도가 적당해요. 운동도 수면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잠자리 들기 4시간 전까지만 하세요. 너무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걱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치매를 늦추는 생활 습관,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